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세계법인 마일스톤은 컨텐츠 회사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뭐 플랫텀이라든지 뭐 벤처스퀘어라든지 이런 곳에 매주 일주일에 한 개씩 칼럼을 올리고 있어요. 100개가 쌓였어요 지금.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내용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안 읽어. 그럼 누가 이거를 보면 좋은 건가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명확합니다. 타겟은 스타트업. 그 기업 분석하고는 살짝 결이 달라요. 아, 그렇죠. 기업 분석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그럼? 기업 분석은 당분간은. 당분간? 네네네. 그럼 칼럼을 뽑아오신 건가요? 네, 칼럼 네. 뽑아왔어요. 저는 이렇게 스마트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만 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네. 스타트업들 투자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유상증자도 있고 구주매각도 있어.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야, 뭐 거기 700억 밸류에 뭐 유상증자 200억 받고 구주매각 100억어치 했다. 구주매각이라는 거는 파운더가 주식을 판 거란 말이에요. 파운더는 100억을 번 거야. 그렇지. 유상증자 200억은 회사로 들어간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파운더는 100억을 벌었는데 같이 고생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니까 음. 직원한테 주식을 싸게 팔아요. 그러면 무슨 세법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한번 써봤어. 정리하면 파운더가 한 주당 50만 원에 팔았는데 네. 이거를 같이 고생한 직원들한테 한 주당 뭐 50만 5,000원. 원보다는 훨씬 싸게 5천 원? 보통 액면가. 그렇게 팔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어려운 단어인데 저가 양수했다는 이게 증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50만 원짜리인데 5천 원에 사면은 사는 사람은 49만 5천 원의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국세청 이게 싫은 거야. 너 왜 50만 원짜리 5천 원에 사? 그거에 따른 세금 이거를 이익이라고 보는 거고 이 이익을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나눈 건 증여세죠? 네. 비싼 거를 공짜로 싸게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네. 말이 되죠?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나는 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에서 정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도 있죠.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이걸 악용하는 그러니까 뭐, 경우도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거는 증여세라는 게 그냥 이제 생판 남한테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라고 뭐 하잖아요.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요.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법에서 생각하는 특수관계자는 뭐 그냥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친족관계 일단 특수관계자고. 근데 이런 회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는 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대표이사고 지분이 30% 이상인 차, 그러니까 즉 대표랑 이 회사 직원, 네 특수관계자냐? 그냥 단순히 대표랑 직원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네. 대표가 지분을 30% 정도 갖고 있어야지만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대표랑 특수관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이런 거는 발생 안 하나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증여 이익 계산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요. 아까 예로 돌아가서 특수관계자인 거래다라고 하면은 이익을 본 게 50만 원에서 5천 원을 뺀 49만 5천 원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거를 전체를 다 이익으로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가의 30%랑 3억 둘 중에 작은 거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 그냥 차액에서 그냥 3억 원을 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특수관계이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죠.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3억 빼주고. 3억 빼주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차이가 3억 이상이어야지만 세금을 맞는 3억 이상 거잖아요. 세금. 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황을 해요. 당황하죠. 내가 왜 증여세를 내야 되지? 나는 직원이 수고했다고 주거나 아니면 네. 직원분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주거나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싸게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증여 세금 나간다고 하면 거부 반응이 바로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시가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좀 복잡하잖아요. 비상 주식에 시가라는 게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니까 거래가 흔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를 봐요. 이게 과연 시가인가 아닌가 평가는 평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일로부터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9개월 기간 동안에 주식 매매 거래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주식 매매 거래가 있었다고 해도 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한 주만 파는 양도 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분율 1% 이상. 이어야 되고요. 액면가격이 3억 원 이상. 이렇게 모든 구주 거래가 다 시가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한 케이스에서 투자 유치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 정의를 다 충족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대표이사나 경영자가 구주까지 매각하는 경우는 이제 꽤 성공해야 돼요. 꽤 성공해야 돼. 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정도 돼야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이슈는 단순히 투자 유치만 받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만 있는 그렇죠. 경우지. 이제 회사가 유상증자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고, 구주 거래는 초기에 뭐 2, 3년 동안 거의 없는데, 거의 없지. 뭐 시리즈 투자- A 뭐 그렇죠, 이럴 그렇죠. 때는 뭐 구주 매각 아예 없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 90% 스타트업이 구주 거래는 아직 없었을 거란 말이야.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유치 받을 때 높은 밸류들도 여기 말하는 시가에 인정되는 건가요? 그거는 인정을 못 받아요. 유상증자만 있는 밸류는 세법상 시가로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은 명확해. 세법이 생각보다 똑똑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 가치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장밋빛 미래만 그냥 장밋빛 미래만 니들이 그냥 펼치는 거다. 그거를 시가로 봐주기는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 이럴 때는 50만 원에 투자 받았지만 5천 원에 싸게 팔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나요? 그럴 때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순자산 순손익.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 없으면 그쵸. 없잖아요 시가가. 시가가 없을 때 이제 상생세법에서 이렇게 평가해라 그런 게 있어요. 표 보면요 이런 거예요. 1000주를 팔았어 직원한테 50만 원에 1000주면 5억 원어치야. 그쵸. 그러니까 5억짜리를 네. 액면가 5,000원 받고 팔면은 500만 원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4억 9,500만 원을 이익 본 거란 말이야. 말 되는데? 그만큼 뭐 고생했다, 열심히 이익을 본 해달라는 거야. 거지. 그래서 너는 4억 9,500만 원 이익을 봤어. 넌 세금을 내. 이게 기본 컨셉이고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다 그쵸. 과세하지는 않고 시가의 30%랑 3억이랑 둘 중 작은 거. 여기서는 시가가 5억에 30%니까 이게 1억 5천. 1억 5천을 빼면은 그러면은 증여재산가액 이게 이제 증여세를 실제로 물리게 되는 금액인데 이게 3억 4,500이에요. 그럼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한단 말이야? 뭐 1억에서 5억까지 20%야. 20%. 그러면 얼마가 나온 줄 알아? 증여세가? 6천만 원. 6천만 원이 나와. 갑자기 직원한테 이러는 거지. 야, 내가 너 고생한 거 알겠어. 그래 내가 매기는 건가? 너 이거 액면가로 사 500만 원. 근데 이게 증여세가 6천 나오네. 6천만 원 캐시 들고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네요. 6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더 밸류를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상장이잖아. 팔아야지 결국에는 손에 쥐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런 제안을 받았으면 저는 500만 원에 샀다고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6,500만 원에 샀다고 나는 생각할 것 같아. 내 기분상.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래 현금을 주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 대표이사가 구주를 판 다음에 캐시가 도둑하시니까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는 이제, 업사이드가 없지. 그쵸. 그냥 캐시로 받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주 매각까지 간 회사는 6,500만 원에 산 것도 굉장히 싸게 산 걸 수도 굉장히 있어요. 싸게 산 거지. 싸게 산 맞아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정도 되려면 뭐 예를 들어 쿠팡 주식이던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 지금으로 치면 뭐 마켓컬리? 근데 이제 그렇지. 마켓컬리도 곧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 주식을 엑시트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이 있다면 뭐 사실 굉장히 싸게 산 건 맞는 거죠. 맞지 맞지.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 증여세를 내고 주식을 샀어요. 이건 나중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액면가로 사온 직원이 언젠가는 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때 양도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증여재산가액을 필요 경비로 빼줘.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그게 살 때는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3억 4천 그 금액을 주고 샀다는 걸 보자는 그렇죠. 그 금액 주고 산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중과세는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죽음과 세금은 미룰수록 좋다. 대표이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그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이야. 그럼. 있는 말. 그래서 저희가 칼럼도 링크로 밑에다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 같이 보시면은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또 다음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